네, 오늘 강의는 그 제목을 우리가 지금 그 은유와 상상을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상상의 개념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훑어왔고요. 이제는 지금 그 상상의 문제가 단지 그런 어떤 문학적인 영역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문명, 역사, 문화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이 상상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우리가 시를 공부하면서 시의 생명이 상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상이 오늘의 문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시인들이 시를 쓰면서 시에 대한 또 시의 생명인 상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시를 쓰면서 상상에 대한 개념을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할 단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곁들여서 시학의 폭을 좀 넓히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은유적 상상과 치유의 기적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시의 개념을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시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과 치유의 기적, 그러니까 상상이 오늘날 그 치유의 기능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 이 시대를 호모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것을 라틴어로 이마기난스라 하지만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인간, 호모 인간입니다. 상상하는 인간의 시대와 그리고 상상치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원고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문명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과거 자기가 경험한 세계나 가치관을 고집하는 불통을 우리는 음울한 개구리라 하고 고사성어로는 각주구검 흘러가는 배를 생각 못하고 배 밖에서 잃은 칼을 배전에서 찾는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초고속 문명 시대를 서구적 표현으로는 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한다. 여기서 패러다임 전환이나 패러다임 시프트는 같은 말입니다. 시프트라는 말은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패러다임이란 뭔 말이냐? 여러분들 좀 유식하게 좀 패러다임이라는 말 많이 쓰죠.
21세기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명의 구조, 생활 양식, 의식 구조, 이런 어떤 것들을 광범위하게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때는 그냥 적당히 그저 한두 개 뭘 연구해가지고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우리가 농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의 전환, 이거야말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럼 공업시대에서 전자문명시대로의 전환, 이것도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럼 지동설에서 천동설로의 전환, 이것도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 이때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 또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 전환의 대변혁이다.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 다시 패러다임 전환의 주역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주역이 누구냐?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미지네이션, 이마지난스, 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상력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의식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의 IT 산업, 소위 4차 산업의 놀라운 사실들을 보면서 역시 인간이 믿을 것은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과학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 물신주의 세상이 되고 있다. 과학신 이런 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과학이 바로 신이다. 과학이 하나님이다. 이런 시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면 원시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놀라운 문명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주체는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이성적 사고력, 바로 지식이나 지능이나 기술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문명의 전환, 역사의 발전, 이 놀라운 문명의 이런 그 전환을 누가 담당하고 누가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고도의 인간지능,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지능, 지식, 기술이 바로 하고 있다고들 모두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는 얘기죠. 그러나 좀 더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지식인이 지능인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등의 용어는 이러한 용어를 쓰던 시대를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 십진법 시대, 톱니바퀴로 시계를 만들던 소위 불알 시계가 있던 시대, 이런 것이죠. 그 시대를 때는 내 지능인이 아는 것이 힘이니 이것이 주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 양자역학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놀라운 문명의 주제는 이미지이고, 인간은 결국 어떤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런 이미지를 소비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감각하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그러니까 이런 그 미디어 산업의 콘텐츠,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있죠? 네, 뭐 전화도 좋고, 뭐 텔레비도 좋고, 컴퓨터도 좋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이는 요즘 인터넷도 있고 다 좋습니다. 이런 것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 이런 매체들, 이런 정보통신의 모든 기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 네, 그 속에 언어, 워드가 있습니다. 소위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컴퓨터에 있고, 인터넷에 들어있고, 네, 텔레비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 인터넷, 핸드폰, 네, 이런 모든 것들의 언어가 뭘로 만들어졌냐? 이미지 언어입니다. 이미지 랭귀지입니다.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입니다.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 언어, 소위 영상 언어로 구성되었다는 말은 결국 상상의 본질이 이미지 재구성일 만큼 결국 상상력의 언어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 문명을 주도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동안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문명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소위 인류학에서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문명을 주도한 인간의 특징을 호모 사피엔스, 지혜인, 생각하는 인간. 호모, 아까도 했지만 인간을 호모라고 하죠. 사피엔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인이라고. 이때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식, 지혜, 특히 이성적 사고를 하는 동물이라는 인간관이었다. 그러나 근대 기기 문명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인간의 특징을 이제는 호모 파베르, 어떤 인간이냐? 파베르라는 인간, 네, 기구를 만드는 공작인, 네, 기계를 만드는 인간.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연장을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동물이다. 그런 점에서 이 호모 파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디지털 문명 시대를 보면서 또한 인간의 정신작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게 되면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력 하면 그 예술의 영역, 예술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문학가들이 하는 상상은 예술가의 영역이고 과학자는 그것은 바로 기술과 지식을 중요시하고 생산하는 영역이 바로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과 예술을 구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술의 특징이 뭐냐? 그건 과학하고 다른 거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 예술의 중심이니 상상력을 과학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상상과학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은 예술 영역이라고 해서 과학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개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상도 과학이다 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기초에는 상상력이 있었고 그 상상력이 지식도 기계 문명도 만드는
뿌리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계를 만들고 문명을 개척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의 특징을 말할 때 호모 이미지네이션, 내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요 가장 인간의 자부심을 느꼈던 구호가 뭐냐? 인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나는 상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상상이라고 하면 이성의 그림자나 본질과는 거리감은 가짜 흉내내기 모방 정도로 생각해 왔다. 그렇습니다. 철학의 할아버지 플라톤은 이 이미지, 상상력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 해가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동굴이 있다. 인간은 어디에서 사는 존재니까 그 동굴 속에서 산다. 그런 동굴에는 그 동굴 밖에 햇빛이 반사해서 동굴 속에 그림자로 뭔가가 비칩니다. 그러면은 동굴 속에 있는 인간들은 그 동굴벽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고 저것이 사실이다. 저것이 진실이다고 믿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동굴 속에 비춰진 그림자가 뭐냐? 그게 바로 이미지다. 내 인간은 그 동굴 속에 있는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살았다. 근데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동굴 밖에 해가 밝은 그런 세계에 있다. 그게 어떤 세계냐? 지식의 세계고 철학의 세계고 이데아의 세계다. 이렇게 그러니 그림자, 이미지 이거야말로 아주 거짓스럽고 내 흉내내는 것이고 모방이고 그런 걸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상력을 구성하는 문학이나 예술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모방된 비진리인 비현실적인 그런 것들이나 드러내는 그런 족속들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을 통해 사물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화 예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멸했다. 그래 역사는 그동안 철학이나 사상이 지도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으며 지금도 세상 물정 모르는 상당수의 개구리들은 그리 생각하고 있다. 아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 세상이 왕창 변했는데도 아직도 과거의 인습과 그런 곳에 빠져서 사는 사람, 상상을 아직도, 이미지를 아직도 그것은 동굴 속의 그림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 클래스에 있다면 이것은 우물한 개구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면서 그만큼 인간들이 무지에서 깨나면서 지금까지 진리로 군림해온 이성이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는 것들마저 사실은 모두 상상, 즉 이미지네이션, 이마기나스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미지들을 전히 확장, 그것을 추상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이나 사고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구닥다리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다 가는 존재가 되고 말죠. 이 놀라운 문명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정신과 육신입니다. 여러분들 정신과 육신, 영혼과 육체, 마음과 육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도 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성이나 철학이나 사상들은 육신과는 무관한 취해복권의 고상한 영역이고 정신세계가 육신은 욕망의 무가치한 죄악의 살덩어리 정도로 생각했다. 안 그랬습니까? 육신을 여러분들은 어떤 죄 짓는 욕망의 덩어리로만 생각하면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자나 사상가를 굉장히 존경한다. 왜? 그들은 죄를 덜 짓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육신과 정신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게 고상하다는 철학이나 사상도 모두 육신의 일부인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이 고상한 채 하고 이런 그 다 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그 뇌는 뭐냐? 그건 몸의 일종이에요. 우리 몸의 일종, 몸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몸에서 정신이고 마음이고 고상이고 이렇게 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슨 따로 그 정신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뇌는 몸의 일부고 정신은 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라면 정신도 몸의 한 기능, 즉 육신의 한 기능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과 육신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열도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정신세계가 아주 고상한 세계고 육신은 아주 죄악의 세계고, 그런데도 아직 정신과 육신을 분리하려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또한 각주국음의 어리석은 나그네인 것이다. 네, 이게 의식전환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신과 육신을 나눠서 설명해 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끝내 정신과 육신을 분리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건 역시 우물한 개구리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